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업체 그리고 LNG 테마와 엮여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업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조선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까지 강세를 하니까 이제 에너지 모멘텀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24년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 주도 테마를 논하고자 하면 에너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도 수요가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LNG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으로 태강 역시 좋은 흐름세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조선이 지금 하반기 와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가지수 상승하고 수주 물량이 들어오니까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당연히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부분이 긍정적인 원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한 업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정세가 불안정한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기조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태강 역시 관련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강의 이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봐야겠죠. 금일 한 2%가량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 같은 경우 유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왜 상승했냐? 결국에 CPI 지표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이 돌았다. 유동성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태강은 금일 소폭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월 3일과 6월 21일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죠. 모두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졌던 구간이었었는데 동해 석유랑 가스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인 시추 관련된 종목들까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태광 같은 경우 제가 한창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초반기 1월 달이죠. 상반기에 어떤 관점에 말씀을 드렸냐면 이 컨센 자체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BPS 관점으로 봤을 때 22,000원 수준을 기록을 했다. 주당순 자산 가치가 22,000원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적인 구간과 비교했을 때 괴리가 난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면 BPS가 부각이 되면 태광 역시 시장의 주목도를 받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맥락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씩 살펴봐야겠는데 유가부터 보죠. 유가. 전일 유가로 인해서 상승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꺾이다가 아랫꼬리가 출현을 해줬죠. 그러면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어떤 구간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유동성 관점이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돌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최근에 원유 재고 역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급이 감소를 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어떤 원리가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심지어 하반기에 만약에 이 정세적인 부분이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조선 사이클 그리고 기자재 사이클이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적인 측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봐야겠는데 현재 1376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금 1400원 가격대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고환율에 대한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이 밖으로 이탈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증시 자체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커플링 현상으로 상승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조선.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이다. 수급의 이점은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현재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부터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좀 메커니즘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통화국 약세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에 미국만 잘 사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도 계속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고환율에 대한 수혜, 이 고환율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또 주축으로 담당하는 게 태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경기 상황입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소매 판매부터 해서 제조 지표까지인데 7월 12일부터 하나하나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항상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무역 수지가 잘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바로 소매 판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유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LNG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LNG 테마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 종목인 태광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차트의 흐름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강 같은 경우 아직까지 장중입니다. 11시 13분 기준인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봐야겠죠.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21선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21선 구간과 61선 구간에서 한번 윗꼬리가 출현을 했죠. 그만큼 매도 심리가 작용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에 대한 소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던 시기다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1선 구간을 먼저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7일날 기록했던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지금까지 태강의 가격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후발적으로 순환매가 돌 때 가격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6월 3일날이었죠. 시추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조선 관련 테마,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재 테마. 기자재 테마보다 동해 시추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시추 테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관련된 순환매. 조선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기자재 업체이니까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거고, 시추 관련된 부분은 동해 석유가스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의문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성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자재 업체들도 좋은 흐름세, 태강도 긍정적인 모멘텀 받을 확률이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죠. 24년 같은 경우 에너지 순환매가 돌고 있다. 첫 번째 전력부터 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된 태강 역시 관련된 에너지 순환매를 통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